네, 그러면 이제 마플 시너지 유형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플 시너지 유형 2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뭐다? 당연히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연산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어? 원점과 떨어진 거리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 이해돼? 그래서 얘를 아까 어떻게 바꿨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바꿨는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5냐? 이 플러스 5일 때하고 마이너스 5일 때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딱 뭐가 되는 거야? 5 되는 거지. 이해돼?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부동식 단원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아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가 되려면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그치? 요 사이값이 돼야 된다. 그치? 요렇게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겠죠. 이해돼? 그래서 작다이면 어떻게 돼? 작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사이값으로 처리하면 된다. 오케이 말이?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보다 더 커야 된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가 5보다 더 커야 되고 또는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아지면 되지. 그치? 그래서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처리를 어떻게 돼? 큰 작작.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애도 좀 헷갈려 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수직선을 딱 그리는 거지. 자,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랑 3 사이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숫자가 되는 거야?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 요거 되지. 그치? 요거 되고. 반대편에는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랑 3 사이 되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 있는 녀석도, 그치?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랑 3 사이지.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요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요거 되거나, 요렇게 된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울 것 없죠? 네. 요거 이용하시면 이제 어디까지 될 거다? 유형 2번에 있는 문제는 엔간한 건 다 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한번 봅시다. 유형 3번도 풀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다시 유형 3번도 풀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풀이는 얘랑 똑같이 하는 거야. 사이값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하자? 사이값으로 처리하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사이값으로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요 1번 부등식과 어떻게 이 2번 부등식을 뭐 하자? 연립하자. 자, 1번 부등식은 잘 봐. 자, 1번 부등식 요거 살짝 이항해 줄게. 그럼 몇 x 돼요? 3x 되지. 그 1을 살짝 이항해 줄게. 그럼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어? 자, 2번 부등식 봅시다. 자, 2번 부등식에서는 x를 이항해 줄게. 그럼 어떻게 돼? 여기 1 남겠고 여기 어떻게 돼요? x 남겠다. 그치? 자, 양변에다 3 나누고 뒤집을게.
자, 양변에다 3을 나누고 뒤집으면 여전히 x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겠죠. 그렇지? x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 얘도 뒤집어도 어떻게 돼? x쪽으로 부동식이 입을 벌리고 있죠. 이렇게 되고, 연립하시면 어떻게 돼? 애매할 땐 뭐 그리자? 수직선. 애매할 땐 수직선. 몇 개 겹치는 거 찾아야 돼? 2개 겹치는 거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얘 날라가죠? 얘가 정답이지? 만족하는 정수 중에 최소인 것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돼? 두 번째 풀이는. 이게 첫 번째, 다른 풀이. 다른 풀이. 다른 풀이는 케이스 분류하는 방법이 있죠. 자, 케이스 분류를 이용해서 푼다면,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시게 하는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해야 돼. 자, 이 절대값 안이 언제 0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케이스별로를 몇 개 한다? 몇 개로 해요? 두 가지로 해요.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이용해서 풉니다. 자, 이렇게 분류하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왕따 됐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뭐를 붙여야 돼? 등호 붙여야 되는데,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쪽에 보통 주로 수학에서 등호로 붙여주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렇지? 둘 다 붙여도 되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에만 주로 붙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문자 쪽으로. 이때 등호로 붙여주고요. 자, 그래서 각각 풀어봅시다. 자,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여기 안에 있는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항해주면 음수 되지. 그래서 절대값이 뭘로 풀린다? 음수로 풀리는데, 절대값이 풀린 흔적은 항상 괄호로 남죠. 그러면 이제 괄호 풀어주고,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얘를 잘 이항 안 시켜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x 나오는 게 껄끄러워서 얘를 이항을 해주고요. 뒤집어주고 3 나눠주면 어떻게 돼? 부동의 방향이 바뀌죠. 자, 요렇게. 됐지? 왜냐하면 음수 나올 때 실수가 자주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음수가 나누지 않게끔 최대한 변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정답이냐? 아니지. 뭐랑 뭐를 연립해야 돼? 요 녀석과 이 녀석을 뭐 해야 돼? 얘랑 얘가 동시에 돼야 되지. 이런 가정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 가정과 결론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 연립해줘야 돼요. 연립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3분의 1보다 클 수 있니?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동시에 돼요, 안 돼요? 동시에 안 돼? 수직선으로 봐. 애매하면 뭐 그려? 수직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오른쪽에 있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3분의 1보다 크는 것은 어떻게 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래서 여기서 해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 안 나와.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이 절대값이 풀리고 괄호가 남겠죠. 이항해주고 뒤집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이 결론과 이 가정을 동시에 내야 되니까 두 개 다시 또 뭐 해야 돼? 이 두 개 다시 연립해야 돼. 연립하시면 어떻게 돼? 수직선 그려봐. 그럼 얘가 맞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근이 뭐가 나와?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됐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딱 봤을 때 이게 더 쉬워 보이지? 그치? 근데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게 연습이 되어야 그 다음 페이지가 풀려. 유형 4번은 별표를 치시고요. 기출 100%입니다. 얘는 100%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 모든 학교가 다 출제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서술형으로도 주로 얘는 특히 서술형으로 출제돼. 그러니까 왜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내가 그 얘기를 해줄까요?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100점 맞는 비기를 내가 말씀드릴게. 소영아, 내가 수능 100점 맞는 비기. 이건 얘기하면 너네들한테만 얘기해줄게. 특별하게. 나경아, 나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수능 100점 맞는 비기. 3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그래프를 잘 그리면 돼. 두 번째, 식 세우기를 잘하면 돼요. 세 번째, 케이스 분류를 잘하면 돼. 그럼 무조건 수능 만점이야. 내가 축구 잘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축구 잘하는 방법은 드리블을 잘하면 돼요. 패스를 잘하면 되고요. 슛을 잘 쏘면 돼요. 그럼 축구를 메시만큼 잘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이 3가지를 잘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어려워. 다시, 수학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건 3가지 뭐라고? 그래프를 잘 그린다, 식을 잘 세운다, 케이스 분류를 잘한다. 이 3가지가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돼? 거의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식 세우기 얘기하거나 그래프 얘기하거나 케이스 분류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바짝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케이스 분류를 좀 많이 하죠.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이거는 절대값 아니 0이 될 때를 봐야 되겠지? 언제 0 돼? 뭐랑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케이스 분류 몇 개로 한다? 얘가 몇 칸으로 쪼개져요? 3칸으로 쪼개지니까 케이스 분류 몇 개 한다? 3가지로 하셔야 돼요. 되셨나?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두 번째는 케이스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x쪽으로 등호 벌릴 때, 아가리 벌릴 때 등호 붙여줘. 마지막 세 번째, 1보다 클 때인데 x쪽으로 아가리 벌리고 있지? 등호 붙여줘.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이 왕따 되지 않게 케이스 분류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 양수로 풀려, 음수로 풀려? 음수로 풀리지? 1 더해봤자 음수야. 그치? 둘 다 뭘로 풀린다? 음수로 풀려. 풀리고 나서 남은 흔적은 괄호가 남아. 자, 그 다음에 암산해. 자배는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2x만 남아. 요거 괄호 풀면 마이너스 2 나누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쵸?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고. 이건 이게 답이냐? 아니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겠지? 동시에 돼야 되니까. 연립하시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이때는 어떻게 돼? 요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커졌기 때문에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음수로 풀려. 1보다 작아서.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커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은 양수로 풀려요. 대충 숫자를 0 정도로 감정 잡으면 되지. 그래서 앞에 탕은 음수로 풀리고 뒤에 탕은 양수로 풀린다는 거죠. 괄호 조심하면서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온다? 이런 게 나와. 뭐지? 2가 4보다 작대.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거 어떻게 답 써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 하빈아,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도 되고 2일 때도 되고 3일 때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해가 x는 모든 실수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치? x는 모든 실수라고 해야 돼.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x는 모든 실수가 근이냐 아니지? 요 결론하고 요 가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연립해야 된다고.
얘는 수직선으로 그리면 뭐 이런 이따게 그리잖아. 이런 거. 그럼 얘는 수직선으로 그리면 수직선 전체지. 겹쳐지는 부분 연립하시면 얘는 뭐가 나온다? 요 가정 자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x는 다 만족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항상 가정과 결론을 동시에 연립해야 돼요. 자,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둘 다 양수로 풀려. 이렇게 되고 항상 또 결론과 가정은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연립해야 돼요.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x는 2라고 2 사이가 됩니다. 자, 요 녀석하고 요 케이스 분류했었을 때 두 식의 관계는 또는 관계입니다. 얘가 되거나 또는 얘가 되거나 또는 얘가 돼야 돼. 부등식끼리 또는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부등식을 합쳐서 표현해야 돼요. 그럼 이 세 부등식을 다 합쳐서 표현하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수직선 3개 다 동시에 한번 그려보세요. 합쳐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야?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물론 이거 1번 요 문제 또 다른 풀이가 하나 있어요. 다른 풀이 하나는 나중에 또 할게요. 그래프 그려서도 할 수 있거든.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요거죠. 805번. 805번하고 806번. 807번. 806번하고 807번은 사실 중2 문제입니다. 중2 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넘어가서 일단 2차 부등식을 할 텐데 2차 부등식 개념부터 먼저 하고 2차 부등식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먼저 설명합시다. 이 차 부등식의 풀이. 자, 2차 부등식은 이거는 뭐 유형 몇 번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뒤에 있는 전부 다 내용이 다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2차 부등식 몇 개로 푼다? 두 가지로 풉니다. 첫 번째는 그냥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뭘로 풀어야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푸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데 x자 인수분해 크게 봤을 때 세 개구나. x자 인수분해해서 풀거나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물론 이거 둘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x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요거 0보다 작다부터 문제 해볼까요?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 풀 때는 최고차항을 무조건 뭘로 만들어야 돼? 양수로 만들어야 돼?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양변에 뭐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요. 이해되지? 최고차 계수를 먼저 양수로 만들고 x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나중에 그래프로 설명을 할게.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래프로 설명하지만 식으로 풀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다라고 하면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그래프로 설명하겠다. 작다라고 하시면 뭘로 처리한다? 사이값으로 처리해요. 알겠지? 사이값. 사이값으로 처리하면 돼요. 자, 만약에 물론 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자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x자 인수분해 해가지고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크다라고 했을 때 큰큰 작작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또는 작은 근보다 작다.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식으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얘랑 이거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안 들어가도 얘는 나올 수 있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녀석은 뭐라고 해야 돼? 잘 보시면 좌변은 0 이상인 녀석이야. 자, 0 이상인 녀석이 뭐고 0 이상 되래. 그러니까 연욱이 보고 연욱이 되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똑같아. 사실 이 0 이상인 놈 보고 0 이상이 되래.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x는 모든 실수. 그치? 자, 얘는 뭐라고 해야 된다? x는 모든 실수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얘는 자, 0 이상인 녀석 보고 0보다 커래. 웬만한 경우는 다 되는데 딱 한 가지 경우가 안 돼요. 뭐일 때? x가 0일 때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돼?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시던가 같은 얘기가 있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 요렇게 수직선으로 놓고 보면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얘는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 그러면 누가 왕따가 돼요? 0이 왕따가 되지. 그렇지?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얘는 자, 0 이상인 녀석 보고 0 이하가 되래. 언제일 때만 되는 거야? x가 0일 때만 되죠. 0 이상인 녀석 보고 0보다 작아래.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너네 해가 없다라고 써야 돼.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만약에 가령 얘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얘는 바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모든 실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푸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하나만 더 해보자. 물론 이거 그래프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으로만 되는 녀석도 있어요. 식으로만 되는 녀석. 자, 식으로만 되는 녀석. 자, 대표적으로 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 어렸을 때 그것 좀 해봤어? 표준용 좀 해봤어? 2차 함수? 어렸을 때 소시적 2차 함수 표준용 좀 해봤지? 아, 선생님 소시적에 좀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 재바르게 좀 바꿀 수 있지 않아?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0 이상인 녀석이지 얘가. 맞아?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좌변은 충분히 0보다 크지 않아? 그럼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던 간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항상 성립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면 돼? x는 모든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런 것도 좀 해볼까? 이런 것 좀 어렵지? 이런 것도 좀 어렵죠? 얘는 어떻게 돼? 소시적이 완전 제곱식 좀 해봤어? 요딴 것 좀 해봤나? 요 정도는 가뿐하지? 반대로 하자. 반대로 합시다. 그럼 얘는 분호를 바꿨어? 자, 그러면 잘 어떻게 돼? 얘가 0 이상이지. 그러면 좌변은 4분의 3보다 큰 녀석이지. 그치? 근데 우변은 얘가 이제 뭐보다 작아래? 0보다 작아래. 4분의 3보다 큰 녀석 보고 0보다 작아래.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해가 없다라고 하면 돼.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나중에 수학화 가면 이게 나와. 자, 이 녀석이 성립합니까? 이런 거 나오거든. 얘는 그래프로 안 돼. 얘는 그래프로 안 돼요. 얘는 뭘 이용해야 돼? 완전 제곱식 이용해야 돼. 그러면 잘 봐. 표준 영점 해보셨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돼야 돼. 마음속으로 전개해봐. 그럼 a제곱 나오고 플러스 ab 나오고 4분의 b제곱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위의 식과 똑같아. 0 이상 돼요. 왜냐? 이 녀석 제곱이니까 0 이상이지. b제곱에다가 4분의 3 곱해서 0 이상이죠. 0 이상인 거 두 개 더했으니까 0 이상 맞지? 맞아? 중요한 건 등호 성립 조건도 써주면 서술형 할 때 점수 더 많이 받겠죠? 등호 성립 조건 언제일까? 얘가 0 될 때죠? 그 얘가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b가 0이어야 되고 b가 0이면 자동으로 a도 0이야.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a도 0이고 b도 0일 때 등호 성립. 자, 이 녀석은 또 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또 요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됐어?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얘기를 할 거야. 그래프를 얘기를 할 거야. 자, 식으로 하는 건 다 했다. 자, 그래프를 얘기를 할게. 자, 여러분들은 자 x에 대한 부등식이고 자, 요 부등식의 근을 물어봤어.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좀 다 써볼게. 다 써볼게. 또 어떤 것도 써볼까? x에 대한 부등식이고 x에 대한 부등식이고 요거 이거 그래프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책이 없어. 그냥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하는 거야. 그냥 어디다 필기하냐고요? 나중에 핸드폰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강의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헷갈리지. 자, 모든 x에 대해 자, 이 녀석이 성립한다. 이게 그래프로 어떤 의미인지. 모든 x에 대해 이 녀석이 성립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제한된 범위 자, 제한된 범위에서 자, 이 녀석이 성립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다 예전에 수업을 했어요. 다 한 내용이야.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탁탁 떠올라야 돼. 자, 첫 번째. 요 녀석에서의 그래프 의미. 얘는 뭐냐? 좌변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안 그래? 우변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치? 우리는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x축이라고 한다.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값이 누가 더 커야 돼? fx가 더 커야 되고 0은 작아야 되지. 즉 그러니까 함수값이 더 크다는 것은 좌표가 위에 있다는 얘기야,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랬을 때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어야 돼. 뭐를 비교했을 때?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위에 있고 이 녀석이 아래에 있는 무슨 좌표의 범위? x 좌표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 부등식의 근이야. 자, 아까 전에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있었어. 이게 어떻게 처리되니? 큰 작작으로 됐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게. 좌변과 우변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좌변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우변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얘가 x축이거든. 이해됐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뭐가 있어요? 얘가 위에 있어야 되고 얘가 아래에 있는 무슨 좌표의 범위? x좌표의 범위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리잖아. x축하고 2차 함수. 내가 최고창을 반드시 뭘로 만들으라고 했어? 양수로 만들으라고 했지? 그러면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그려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함수값을 그렸을 때 이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런 x좌표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까지지.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그래프 x좌표의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자, 그래서 크다라고 했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이 근이 큰 작작으로 나오게 되는 이유가 요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x에 대해 요거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얘는. 자, 요거 그래프 그리고 이거 그래프 그려서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이 녀석이 위에 있어야 되고 이 녀석이 아래에 있는 자, 무슨 좌표의 범위? X 좌표의 범위가 Y좌표 아니야. X좌표의 범위야. 그 X좌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부등식의 뭐랑 같다? 근과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볼게.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y는 fx. 자, 이렇게 그려졌어. 자, 위로 볼록한 함수가 y는 gx. 자, 이렇게 그려진 거야. 자, 문제에서 만족하는 녀석이 되려면 자, 누가 더 커야 돼? 그치. 아래로 볼록한 fx가 위로 볼록한 gx보다 함수까지 더 커야 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보여? 이때는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요 위로 볼록한 함수보다 어떻게 돼?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해서? 두 그래프를 연립해서 뭐를 찾아? 교점에 뭐 x좌표를 가령 뭐 요렇게 찾았어. 그럼 답을 뭐라고 쓰면 돼? 답은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음? 이해돼? 자, 요 녀석은 뭐를 의미할까요? 요 녀석은 마찬가지로 해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이 녀석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이 녀석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 녀석이랑 같아. 그런데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더 위에 있다. 항상 always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항상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전하고 조금 차이점은 얘는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되는데 위에 있는 범위만 찾자라는 거고 얘는 뭐야? 무조건 어떻게 되라? 얘가 위에 있어야 돼. 어떻게?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얘는 fx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차 부등식이 그냥 평범한 2차 부등식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쓰면 돼요? 이때는 아래로 볼록해야 되지? 그러니까 A가 양수여야 되죠? 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판별식 D가 음수여야 된다. 왜냐하면 X축과 위치 관계는 판별식으로 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2차 부등식이 아닐 때가 있어. 자, 2차 부등식이 아닐 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절대값 함수인 거야. 막 뭐 요런 거. y는 뭐 절대값 뭐 어쩌고저쩌고 막 알지 막. 절대값 함수. 절대값이 붙어 막 함수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제한된 범위. 여기 있겠지만 제한된 범위에 이참 부등식 등등. 그러니까 평범한 2차 부등식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때는 y는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게끔? 요 그래프가 위에 있게끔 맞춰주면 돼.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라는 거야. 자, 언제만 쓸 수 있다? 완벽한 2차 부등식 문제만 판별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요 녀석의 의미는? 이건 뭐라고 했어?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어떻게 해석하면 돼? 항상 어떻게 된다? 위에 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y는 fx가 y는 gx 그린 거 보고 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얘 위쪽에 뭐가 그려지면 되는 거야? 이 fx라는 함수가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야. 자, 얘는 뭘까요? 얘는 일단 얘 식으로 잠깐 좀 볼게. 그 애들이 이거 식으로 푸는 것도 좀 잘 못하거든. 모든 x에 대해 자, 이 녀석이 성립한대. A, B의 범위를 구하세요. 요렇게 물어봤어. 이거 의외로 잘 못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볼까? 여기에 1.5, 1.7 숫자 집어넣어 봤어. 마저 틀려. 여기 안에 있는 범위 중에 누구 있어? 1.8 있지? 그치? 1.8 돼요? 안 되네? 그럼 여기 있는 범위가 다 얘를 만족해? 안 하지? 이렇게 오늘 줘라. 좀 정신 차리고. 요렇게 하면 맞아요? 1하고 2 사이에 있는 범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감정 잡아봐. 여기다 집어넣어봐. 1.1, 1.2 1.2는 0하고 3 사이 맞잖아. 1.2라고 맞지? 그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성립하지? 맞아요. 맞아요. 성립해. 맞아. 맞아요. 의심하지 말고.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요 범위가 이 범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포함된다라고 해석해야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좀 더 작은 범위고 얘가 좀 더 큰 범위여야 된다 이런 얘기야. 수직선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 범위가 작은 범위여야 되고 이 범위가 큰 범위여야 되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X가 요 큰 범위를 무조건 만족하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지.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비교하면 1보다 작아야지? 이거 두 개 비교하면 어떻게 돼? B는 2보다 커야겠죠? 여기서 이제 A, B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문제는 등호성립 조건 따져야 돼. 요거 등호 붙여줄 수 있어? 있지? 왜? 여기에 등호를 붙여도 여전히 이 범위는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기 등호 붙여도 돼. 근데 여기에 등호를 붙여버리면 돼, 안 돼? 1일 때가 살짝 삐져나오지? 범위 밖을 살짝 삐져나오면 어떻게 돼? 발가락 잘려. 알겠지? 살짝 삐져나오면 안 돼.
얘네 둘이 같아지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여기 안에 있는 범위는 오롯이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얘가 등호가 붙어버리면 1이 밖으로 삐져나간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뭔 소리야 라고 하시면 집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지? 안 찍어도 돼요? 안 찍어도 돼? 몰라. 이거 뭐 아니면 인강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직 덜 설명했어. 아직 덜 설명했어. 자, 이거 식으로 설명한 거지? 그래프로 설명해 볼게. 자, 그래프로 설명해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 자, 이 녀석이 성립한다는 건 그래프로 그리면 자, 요 그래프가 x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녀석이 이 녀석보다 위에 있다가 맞아. 근데 제한된 범위면 얘가 전체 다 그려지는 거야? 일부분만 그려지는 거야? 일부분만 그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썼던 판별식을 못 써요. 이해돼? 가령 예를 들어서 얘를 딱 그렸어. 이차함수 그렸는데 위로 볼록해. 그래프를 딱 일부분 그렸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해돼? 근데 이게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제한된 범위 2차 부등식은 어떻게 그래요? 최대 최소로 푼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제한된 범위 2차 함수를 그려. 그런 다음에 뭐를 구해? 최소값을 구해. 이해돼?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구해봤잖아 우리가.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이 최소값이 뭐보다 커지면 0보다 커지면 돼. 이 최소값이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나머지 좌표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0보다 커지겠죠.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제한된 범위일 때 특히 어떻게 풀어야 된다?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요것 말고도 기타 등등 몇 개 좀 더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그래프로 이용해서 푸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될 것 같아.